이 차는 2억, 저 차는 3억. 저기 지나가는 차는 무려 10억입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올린 글 하나 때문에 여기 상하이에 중국의 슈퍼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하는데 믿기시나요? 줄지어 지나가는 슈퍼카들의 행렬,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도 저희 온누리 사연 튜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 전달해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국 CNN 출신 리포터 제시카입니다. 중국에서 10년 동안 현지 특파원으로 활동했고, 현재는 독립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중국에 왔을 때만 해도 상하이는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급부상하던 시기였습니다. 난징루의 쇼핑몰은 젊은이들로 북적였고, 와이탄의 카페들은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열기로 가득했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위기와 청년 실업 문제로 거리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화려한 고층 빌딩들 사이로 드리워진 그림자처럼 도시의 활기 이면에는 깊어지는 빈부격차의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1인당 GDP는 1만 2,720달러로 여전히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하이는 특별한 도시죠. 제가 매일 아침 동방명주 타워 근처를 지날 때면 수많은 고급 브랜드 매장들이 줄지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하이의 호황 속에서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면서 도시는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상하이 관광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한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300% 폭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한국인 관광객의 SNS 글이 중국 전역을 뒤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내용인즉 경제 강국을 자부하는 중국의 심장부 상하이에서 정작 고급차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었죠. 이 한 줄의 글이 중국 SNS를 폭풍처럼 휩쓸면서 상하이의 슈퍼카 동호회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마치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듯한 과민한 반응이었죠. 순식간에 도로 위로 쏟아져 나온 차들의 가치는 서민들의 평생 월급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 대당 10억이 훌쩍 넘는 슈퍼카들이 마치 불을 과시하려는 듯 도로를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자 상황은 더욱 도를 넘었습니다. 시민들의 귀를 찢는 듯한 슈퍼카들의 소음이 상하이의 평화로운 밤을 깨뜨렸고 요란한 배기음이 주민들의 불만을 자아냈습니다. 여기에 슈퍼바이크들의 굉음까지 더해져 상하이는 소음 공해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동방명주 타워 주변에서 만난 한 청소부 아주머니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대학을 나왔는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1년째 집에만 있습니다. 방 한 칸 월세도 겨우겨우 내는데 저기 지나가는 차 한 대 가격이면 우리 가족은 평생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녀의 말처럼 이날 거리를 달린 차들의 총 가치는 상하이 서민 1000가구가 평생 모아도 달성하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또 다른 시민 장 씨 28세는 우리 세대는 탕핑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걸 보면 왜 젊은이들이 절망하는지 알 수 있지 않나요? 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민들의 하소연에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슈퍼카 행렬은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이 과시적인 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상하이 동호회의 긴급 호출이 웨이보를 타고 퍼지자 인근 저장성 수성의 부호들까지 가세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몰고 온 차들이었습니다. 전 세계 단 몇 대밖에 생산되지 않은 한정판.
슈퍼카들이 마치 자신들의 부를 자랑하기라도 하듯 줄지어 등장했습니다. 붉은색, 노란색, 푸른색 슈퍼카들이 도로를 점령하며 서민들의 발길을 막았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죠? 우리가 열심히 번 돈으로 산 차들인데. 저장성에서 온 왕모 씨는 1,500만 달러짜리 한정판 페라리의 키를 손가락으로 돌리며 말했습니다. 중국도 이제 세계적인 부자들이 많다는 걸 보여줘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행사가 있어야 소비가 살아나고 경제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엔진을 강하게 밟아 귀청이 터질 듯한 소음을 냈고 주변의 부호들은 이에 화답하듯 일제히 엔진 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치 폭탄이 터지는 듯한 배기음이 거리를 울렸고 놀란 행인들이 귀를 막은 채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커스텀 배기 시스템에서 뿜어져 나오는 파란 불꽃이 밤거리를 수놓았고 이는 마치 부의 과시를 위한 화려한 불꽃놀이와도 같았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과열되었습니다. 1000km나 떨어진 베이징의 부호들까지 합세하면서 이 과시적인 퍼레이드는 도를 넘어섰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려온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행렬이 도심에 진입했고 뒤이어 페라리 몬자 SP, 부가티 시론, 맥라렌 피일 등 평생 한번 보기 힘든 한정판 슈퍼카들이 줄지어 등장했습니다. 차량 한 대의 가격이 서민들의 평생 연봉을 넘어서는 이 값비싼 장난감들이 마치 거리를 활보하는 공작새 마냥 자태를 뽐냈습니다. 이런 모습에 일부 시민들은 분노를 표출했지만 대다수는 그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려한 크롬 도금 차체와 은은히 빛나는 매트 도색이 스마트폰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더욱 현란한 빛을 발했고 SNS에는 실시간으로 인증샷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상하이의 밤, 럭셔리 카 퍼레이드, 차들의 전쟁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말이죠. 하지만 그 속에서 누군가는 사치의 향연, 빈부격차, 과시문화라는 비판적인 태그를 달기도 했습니다. 인도에는 두 부류의 인파가 뚜렷이 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휴대폰을 치켜들고 열광하는 젊은이들이, 다른 한쪽에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중년층과 노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마주친 이 광경에 발걸음을 멈춘 회사원 장모 씨는 내 아이가 이런 걸 보고 자라면 어떤 가치관을 가지게 될지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빈부격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 광경에 많은 시민들은 그저 고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의 자동차 브랜드들까지 이 과시적인 행태에 편승했습니다. 하디의 프리미엄 브랜드 LED 패턴으로 치장한 미래형 스포츠카를 공개하며 사치품 경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 허영심 가득한 쇼에 일부 시민들은 탄성을 내뱉었지만 대다수는 이런 과도한 사치가 중국의 실업 문제와 빈부격차를 더욱 부각시킬 뿐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마치 디스토피아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 광경은 중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중국 전문가 마이클 존스는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과시적인 행동은 오히려 중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습니다. SNS에서 자신의 부를 드러내는 쉬안푸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제는 고급차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국력은 슈퍼카의 수가 아닌 국민의 평균적인 삶의 질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특히 최근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는 상황에서 이러한 과도한 부의 전시는 사회적 갈등만 심화시킬 뿐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베이징 특파원 사라 왕은 중국의 독특한 소비 문화를 지적했습니다. 상하이 도심의 슈퍼카 행렬이 보여주는 것은
빈부격차에 민낯입니다. 중국에서는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때문에 부자들은 더 화려하고 값비싼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웨이보에서 유행하는 부티 해시태그만 봐도 알 수 있죠. 한 대의 가격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차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동안 많은 중국 서민들은 기본적인 주거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김준호 교수는 한국의 고급차 시장은 과시가 아닌 가치 소비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차량의 기술력, 안전성, 실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매를 결정합니다. 이는 성숙한 경제 강국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지난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KAMA가 발표한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 동향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급차 구매자들 중 78%가 차량의 기술적 완성도를, 65%가 브랜드의 신뢰성을 주요 구매 결정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성공의 상징이라는 응답은 23%에 그쳤죠. 한국자동차기자협회의 이태우 회장은 최근 칼럼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과거 한국에서 고급차는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합리적 소비의 대상으로 진화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중고차 가치, 연비, 차량 관리 비용까지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를 결정합니다. 심지어 일부 소비자들은 고급차가 장기적으로 더 경제적이라는 계산하에 구매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박민석 수석연구원은 여기에 흥미로운 통계를 더했습니다. 한국의 고급차 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15% 성장했지만 이는 대부분 중상위 소득층의 합리적 소비 증가에 기인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고급차 구매자의 절반 이상이 차량 가격의 3배가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무리한 과시 소비가 아닌 건전한 자산 기반의 소비 문화가 정착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KB금융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 부자 보고서도 이러한 소비 행태를 확인해 줍니다. 조사 대상 고액 자산가의 82%가 차량 구매 시 자신의 재산 상태를 고려해 적정 가격대를 선정한다고 응답했으며 76%는 고급차 구매 전 최소 6개월 이상의 정보 수집과 비교 과정을 거친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한국경제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벤츠코리아의 토마스 클라인 대표는 한국 시장의 특이점은 고객들의 높은 정보력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고객들은 단순히 브랜드나 외관만 보고 차를 구매하지 않습니다. 기술 사양부터 가격 대비 가치, 사후 관리 서비스까지 꼼꼼하게 분석하는 것이 특징이죠.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매우 독특한 소비 패턴입니다. 10년간 중국을 취재해온 저널리스트로서 오늘 상하이의 거리에서 목격한 광경은 참으로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화려한 슈퍼카들의 행렬 속에서 저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룬 중국의 성과와 동시에 그 이면에 숨겨진 사회적 도전 과제들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경제 강국의 모습은 부의 과시가 아닌 균형 잡힌 발전과 사회적 통합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우리에게 단순한 슈퍼카 구경 이상의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제시카였습니다.